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눈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그 중에서도 쌍꺼풀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을 할 때 먼저 이제 눈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눈에 이게 코 쪽이고 이게 귀 쪽이면 첫 번째 모양, 여기 이제 몽고주름이 있는지 아니면 눈 길이하고 눈 뜨는 양 관계, 눈 자체의 크기에 대한 걸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눈 크기를 생각할 때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거는 눈 떠지는 양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떠지는 양이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안검하수라 그래가지고 눈이 안 떠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두 분 다 이렇게 눈이 안 떠지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안 떠지시면은 눈매개 정술도 같이 원하셔가지고 오실 수 있겠지만, 한 분은 눈이 실제로는 이렇게 감춰져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눈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떠지시는데 이렇게 가려서 정면에서 봤을 때 안 떠지시는 분이고,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눈이 이렇게 안 떠지시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동반된 이런 눈이 안 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눈매개 정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피부 두께 같은 조직의 상태입니다. 피부가 만약에 얇고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맹월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만약에 피부가 두껍고 다른 기타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절개법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피부의 상태를 판단하시는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외로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 이 거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마거상술 같이 눈하고 눈썹 사이 거리를 멀게 하는 수술을 동반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워낙 가까운 경우에는 이 사이에다 쌍꺼풀을 넣게 되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웬만큼 크지 않아서는 쌍꺼풀이 나타나질 않거든요. 특히 이제 눈이 옴팡눈이라 해서 들어가신 분들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수술 전에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눈의 가로 길이나 세로 길이를 판단하시고, 만약에 그런 길이가 충분하다면 그냥 단순한 쌍꺼풀로 충분히 가능하시다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눈이 떠지는 양을 판단하셔서 그 중에서 눈이 잘 떠진데 가려져 있는 부분이라면 그냥 쌍꺼풀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실제로 눈이 안 떠지시면 눈매 교정술을 하시는 게 좋고, 세 번째는 피부가 많이 두껍거나 기타 지방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개법 같은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수술, 눈썹 거상이라든지 이마 거상 같은 걸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피부가 얇은 경우에는 설명드린 대로 맹월법 같은 거를 결정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 요걸 또 판단하셔서 만약에 거리가 좁지 않고 충분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면 일반적인 쌍꺼풀로 가능하지만 너무 가깝고 많이 뚱뚱하다면 기타 수술을 좀 추가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4가지 정도로 자기 눈을 좀 판단해 보시는 게 수술 전에 어떤 수술이 필요할지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어떤 식의 수술을 해야 될지 결정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본인이 원하는 쌍꺼풀 모양을 찾아야 되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폴드라 그래가지고 쌍꺼풀이 이렇게 코가 이쪽이면 앞쪽에는 거의 없다가 이렇게 생기는 쌍꺼풀. 두 번째는 인아웃 폴드라 그래가지고 요 쌍꺼풀 라인이 앞쪽에서는 이게 열릴랑 말랑 하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세 번째가 이제 아웃폴드라 그래가지고 쌍꺼풀 두께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비슷, 이런 쌍꺼풀인데요. 요즘은 아웃폴드하고 인아웃폴드 사이에 세미 아웃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거든요. 그거는 아웃폴드가 처음하고 뒤하고 가운데 쌍꺼풀 사이즈가 비슷한 거를 의미하는데, 그 인아웃하고 아웃의 중간 정도, 그래서 앞쪽이 약간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작은 이런 정도를 세미 아웃 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본인이 원하는 걸 결정하셔야 되는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인폴드 쌍꺼풀을 원해, 하지만 쌍꺼풀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윗꺼풀의 제일 하단에다 점을 찍고 눈을 감게 되면 여기 점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점 주변에 이제 주름 방향에 이제 쌍꺼풀을 이렇게 걸게 되는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의미냐면 이 점선에다가 쌍꺼풀을 만들게 되면 인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작아지면 인폴드가 돼. 이거보다 커지면 아웃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쌍꺼풀이 큰데 인을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그게 맞지가 않아요. 크게 잡으면은 이렇게 앞이 열려버리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질 거면 모양을 약간 포기하셔야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나는 사이즈가 작은데 아웃으로 해주세요. 이것도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작으면 앞을 열 만큼 쌍꺼풀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앞이 닫히게 되거든요. 요 모양하고 쌍꺼풀의 사이즈는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인폴드로 난 쌍꺼풀을 하고 싶어. 앞이 이렇게 없고 뒤에만 살짝 보이는 쌍꺼풀 원해. 그러면 아마도 쌍꺼풀이 작게 나올 거야. 반대로 나는 아웃폴드를 하고 싶어. 그럼 대개의 경우는 쌍꺼풀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걸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이랑 사이즈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인폴드를 원하면서 작은 쌍꺼풀을 원하시면은 뭐 충분히 되시고 아주 어렵지 않은데, 나는 크면서 인폴드를 원해 하면 애석하게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좀 포기하시는 게 좀 좋긴 하고, 다행인 거는 크면서 나는 앞이 조금 인아웃처럼 됐으면 좋겠어 하면은 아웃폴드인 경우는 되게 앞트임을 하면 이게 인아웃으로 좀 가거든요. 반대로 인폴드인 경우도 앞트임을 하면 인아웃으로 가요. 그래서 인아웃 폴드인 경우에는 다른 인폴드나 아웃폴드에 비해서 사이즈를 조절하기가 수술적 방법으로는 좀 수월하다. 그런 식의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정리하면 쌍꺼풀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모양이 있다. 앞이 닫혀있는 인폴드, 중간 사이즈면서 앞이 열릴랑 말랑하는 인아웃 폴드, 그리고 크고 앞이 좀 열려있고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는 아웃폴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흔히 이제 제일 꽤 알려져 있는 게 매몰법하고 부분 절개하고 절개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원리가 있습니다. 쌍꺼풀의 원리. 쌍꺼풀의 원리는 여기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있어요. 쌍꺼풀 수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여기 눈 뜨는 근육하고 피부를 이렇게 붙이는 수술이에요. 이렇게 붙여주면 눈을 감고 있다가 뜨게 됐을 때 눈 뜨는 근육이 위로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러면 붙어있는 이 아랫부분은 같이 달려 올라가고, 붙어있지 않은 부분은 그 붙여놓은 부분의 위쪽, 붙어있지 않은 부분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쌍꺼풀이 생기는 겁니다. 요 붙이는 거를 쌍꺼풀 수술이라고 하고, 요 붙이는 거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여러 가지로 나눠요.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매몰법. 매몰법은 요 피부하고 눈 뜨는 근육 사이를 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쌍꺼풀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루프가 하나, 둘, 셋, 넷, 5개 생기죠? 그리고 구멍은 우리가 이걸 5개를 만들기 위해서 6군데를 뚫게 됩니다. 그래서 요 루프 하나가 요 눈 뜨는 근육하고 피부를 하나씩 붙여준 거예요. 과거에는 한 번만 붙이기도 했고요, 2번 붙이기도 하고 3, 4번 붙이기도 했는데 5번 정도 붙여주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풀릴 확률이 훨씬 낮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 실이 없어지면 쌍꺼풀이 풀리는 거라서 이 실 힘으로 쌍꺼풀을 유지하는 게 매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세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절개법이라고 있어요. 절개법은 이걸 어떻게 붙이냐 하면 실제로 피부를 이렇게 쭉 째가지고 눈 뜨는 근육이나 건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를 실제로 보면서 이렇게 하나 일일이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선 다시 이렇게 꼬매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부를 꼬맸기 때문에 실밥 제거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눈으로 직접 보면서 붙였기 때문에 조직 손상도 약간 있으면서 실의 힘으로 인해서 그 매몰법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더 확실하게 붙겠죠. 그래서 매몰법보다는 풀릴 확률이 다소 좀 낮다. 대신 수술 규모는 크다. 이런 게 이제 절개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분 절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1번하고 3번을 합쳐놓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게 이제 쌍꺼풀이 생길 때 제일 중요한 위치는 눈을 3분의 1로 나눴을 때 가운데 부위거든요. 가운데 부위의 일부를 절개해서 그만큼 째가지고 절개법 형태로 쌍꺼풀을 붙이고,
바깥쪽에는 매몰법 형태로 실을 루프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 절개. 그러면 얘가 눈 뜨는 힘이랑 피부를 강력히 붙여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알아서 쌍꺼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법보다는 풀릴 확률은 다소 낮고 절개법보다는 수술 후 관리나 실밥 제거 이런 것들이 좀 적은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그 쌍꺼풀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나누는 방식인데 여기에 이제 흔히 자연유착이라고 표현하는 쌍꺼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떤 식이냐면 실을 넣습니다. 그것도 실을 매몰법 형태로 이렇게 연속 매몰법 같이 넣진 않아도 실을 넣기는 한데 이 중간에 살을 이렇게 좀 조직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이 조직이 없어지면 우리 몸은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흉살이 좀 생기거든요. 콜라겐 같은 게 나서 흉살이 생기는데 없어진 그 부분에 흉살이 생기면서 눈 뜨는 근육하고 피부를 알아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유착이 돼서 쌍꺼풀이 생긴다 해서 자연유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매몰법의 약간 변형, 부분 절개하고 매몰법 중간 정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술이고, 요새 이제 두 줄 따기라는 수술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실은 절개법 형태의 쌍꺼풀 수술의 변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쌍꺼풀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서 우리가 좀 줄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눈이 있으면 높은 쌍꺼풀이 있고 새로 만든 쌍꺼풀 라인이 있으면 요만큼의 피부를 이렇게 잘라내서 흉을 한 줄로 만들어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피부가 너무 없으신 분들이 이 피부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쌍꺼풀 윗부분은 풀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새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고, 절개법 형태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직접 보면서 뭐 절개를 하고 박리를 하고 다시 꼬매고 이렇기 때문에 절개법의 일종의 변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쌍꺼풀 수술은 크게 매몰법, 부분 절개, 절개법이 있다. 그리고 매몰 쪽으로 갈수록 회복이 빠르고 자연스럽고 그런 장점은 있고, 절개 쪽으로 갈수록 회복은 약간 느리고 수술도 규모가 크지만 풀릴 확률이 조금 더 절개법은 낮다. 그리고 매몰법은 절개법보다는 좀 높다.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눈 상태하고 원하는 모양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눈꺼풀에는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이 크게 보면 지방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 안구가 있고, 첫 번째 지방은 우리의 수술의 타겟이 되는 안화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안화가 뭐 쉽게 생각하면 그 안쪽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데 안화지방이 있고, 두 번째는 피하지방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층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수술하면서 난 눈꺼풀에 지방이 많아서 지방을 많이 뺐어 이러면은 우리 키아지방 이런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안화지방이라고 눈속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지방을 빼드리는 겁니다. 되게 앞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눈 위쪽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되게 앞쪽 지방보다 눈 바깥쪽 지방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되게 제거는 앞쪽도 일부 제거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경우 되게 바깥쪽 지방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화지방을 제거하는 게 눈꺼풀 지방 제거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들이 이제 나는 지방이 많아서 지방을 빼기 위해서 절개법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꼭 지방을 빼기 위해서 절개법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수술 방법이 매몰법도 있고 쌍꺼풀은 부분 절개도 있고 절개법도 있는데, 절개법은 뭐 당연히 지방을 뺄 수가 있죠. 전체 절개를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부분 절개나 매몰법인 경우도 충분히 제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매몰법 수술을 예로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수술은 이렇게 6군데를 째거든요. 6군데 포인트를 째는데, 그림을 잘 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5번째 구멍을 조금 더 잽니다. 다른 부위는 한 1, 2mm를 짠다고 하면 5번째 구멍은 2, 3mm 정도를 절개하는데요. 이 좁은 공간을 통해서 이 안화지방을 충분히 찾아서 뺄 수가 있습니다. 수술 중에 보면 이렇게 잡아서 빼면 우리 통닭 먹을 때 기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구역에 쌓여가지고 지방이 나와서 충분히 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방을 빼기 위해서 꼭 수술 방법을 조금 더 크게 째는 절개법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매몰, 부분 절개, 절개법 모두 다 지방 제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꺼풀 지방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이 이제 집에서 자가로 나는 지방을 뺄 수 있어, 못 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눈꺼풀 위쪽이 좀 두툼하더라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 피부가 아주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만졌을 때 이렇게 두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개 눈꺼풀 전체가 두툼하면서 만졌을 때 피부가 얇으신 분들은 지방을 빼서 눈꺼풀이 많이 얇아질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면 눈이 굉장히 좀 무거운 게 가벼워지실 수 있는 그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이 전체적으로 수북하신데 손으로 만졌을 때도 그 조직량이 눈꺼풀 전체가 좀 두툼하게 잡히시는 분들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뺄 수 있는 안화지방의 사이즈보다는 피하지방의 두께가 되게 좀 두껍다, 그래서 지방을 빼더라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이제 다른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눈하고 눈썹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피하지방이나 근육량이 두꺼워서 눈이 수북하신 분들은 이게 멀어질수록 눈꺼풀이 점점 얇아집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종이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펴져 있는데, 이게 만약 눈썹이고 이게 눈꺼풀 하단이면 이게 좁은 공간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조직이 이렇게 뚱뚱해지시거든요. 이게 눈꺼풀하고 눈썹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면 여기 있는 조직이 쭉 펴져가지고 굉장히 얇아져 있는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얇게, 근데 이 같은 양이 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수북해지신다. 이게 짧아진 공간에 갇히면 이렇게 수북해지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펴주는 수술이 좀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하고 눈썹 사이를 멀게 하는 수술은 유일한 방법은 이마 거상 수술입니다. 되게 이제 생각하실 때 거상 수술은 나이 드신 분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도 눈이 하고 눈썹 사이에 되게 가까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 옴팡눈이라고 눈이 이렇게 쑥 꺼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눈하고 눈썹 사이가 되게 가까우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눈꺼풀 지방을 빼서 눈꺼풀이 얇아지신다기보다는 눈하고 눈썹 사이를 멀게 해서 얇아지게 하는 수술을 생각하셔야 되고, 나는 그게 아니고 여기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수북해, 근데 안화지방은 우리가 뺄 수 있는 지방은 별로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다른 수술인 눈썹 거상술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 거상술은 갇혀있는 조직을 이렇게 펴는 수술이고요, 눈썹 거상술은 이렇게 있는 조직의 양을 잘라내서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펴든지 없애든지 둘 다 눈꺼풀 조직량을 줄이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눈꺼풀 전체가 지방을 빼지 않더라도 얇아질 수 있고, 지방을 못 빼시는 분들한테도 효과적인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눈꺼풀 지방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무조건 지방을 제거했을 때 다 좋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방이 꼭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미용적인 목적인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쌍꺼풀 수술, 특히 절개나 명울법이든 해놓고 시간이 지날수록 풀려 보이거나 여러 겹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눈꺼풀이 이렇게 있을 때, 눈 뜨는 근육이 이렇게 있고 쌍꺼풀을 만들어 놨을 때 눈을 뜨면 위에 피부가 내려오면서 쌍꺼풀이 이렇게 생기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려올 때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눈 뜨는 힘이 좀 세야 돼요. 위에 쌍꺼풀을 만들었다고 치면 눈뜨기 세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위에 피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눈 뜨는 힘이 좀 세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피부가 잘 내려오려면 지방이 윤활작용을 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려면 이 위에 피부가 위에서 잘 이렇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 제거를 너무 많이 하신 경우에, 특히 눈뜬 힘이 약하시거나 이러면은 쌍꺼풀을 아무리 잘 풀리지 않고 잘 묶여 있어도 쌍꺼풀이 풀려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려오질 못하니까 이게 같이 딸려 올라가서 두 겹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는 진짜로 지리멸렬하게 딸려 올라가서 쌍꺼풀이 두 줄이 아니라 아예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우리 지방을 뺐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특히 쌍꺼풀을 만들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앞쪽입니다. 앞쪽. 눈 앞쪽. 그래서 뒤쪽 지방은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뺄 수 있겠지만, 앞쪽 지방은 절개가 됐건 명울법이 됐건 우리가 지방을 제거할 때 너무 과도하게 제거하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겨서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 보실 거예요. 쌍꺼풀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원래 쌍꺼풀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요. 여기는 이런 식의 주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요게 말씀드렸듯이 눈 앞쪽에 지방이 너무 제거돼서 그런 거라 뭐 너무 과한 것들이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수술을 해드리면 적당량을 제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수술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지방을 빼는 거는 꼭 좋지는 않은 거다.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